이번에는 15번인가요? 뭐 하여튼 그 상하수우치입니다. 상하수우치의 그 클리닝 앤 쉐이핑을 일단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를 하고요. 그런데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를 할 때 얼핏 보니까 버컬 캐널이 뭔가 좀 있죠. 그래서 드라이를 다시 한번 하고 보니까 버컬 캐널의 그 연조직이 뭐 이 바이오필름인지 그냥 펄프 티슈 랩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연조직이 남아 있어서 조금 찜찜해서 그래서 그 NaOCl 이리게이션을 한 번 더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현미경을 쓸 때 장점이 클리닝 앤 쉐이핑이 끝나고 페이퍼 포인트를 한 번만 해주면 이 클리닝 앤 쉐이핑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죠. 적어도 거의 에이피컬 3분의 1까지 에이피컬 3분의 1 입구 적어도 근관의 절반 이상은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관 자체가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짐작을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까지 해주면 그 페이퍼 포인트에 묻어 나오는 뭐 블리딩 양상이라든가 연조직 또는 그 플루이드 양상을 보면 그 어느 정도 이게 뭐 조금 모자라나 아니면 뭐 그 이 정도면 충분한가 뭐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페이퍼 포인트로 그 드라이를 했더니 그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NaOCl에 녹았다라기보다는 그 뭐 페이퍼 포인트에 좀 뭐가 묻어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임상가는요 자기가 많이 하긴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아는 분들 그 많이 뭐 여러 대가와 고수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그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엔도를 10,000개 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했거나 아니면 고민을 많이 했거나 이런 분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귀를 좀 열어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싱글 콘에 가깝게 일단 콘을 그 엔도실 MTA 슬러에 그 콘을 넣어서 커팅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커팅을 1차적으로 한 상태에서 캐리오스 혹시 남아 있을지도 모를 여러 곳의 캐리오스를 제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캐리오스를 거의 다 제거한 다음에 2차적으로 지금 그 다운 패킹을 해주려고 한 번 더 끊어낸 다음에 적절한 사이즈의 플러거로 다시 한번 이렇게 패킹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런 그 MTA 슬러는 그 겉터퍼초와 근간 사이에 있는 MTA 실러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남아서 그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스케일러로 그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를 해주면 될 것 같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일찍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배속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그 코어를 그 후지나인 엑스트라 같은 그런 코어를 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알코올 솜 같은 걸로 탭탭탭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환면을
그 화면에 클리어런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 크라운 프랩을 하는 거죠. 그 어, 이것도 이제 라인 앵글에서 시작을 해야 이제 인접치를 손대지 않는 그 경계 한계를 알게 되니까 인접치가 닿지 않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꼭 뭐 현미경을 보고 프랩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현미경을 보고 프랩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좀 더 이렇게 쉬워지고 심플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현미경을 보고 프랩하는 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로움은 덜 하고 그, 그 결과는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괜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디스토링걸에서 시작해서 미지오링골 쪽으로 다시 미지오링골에서 시작해서 라인 앵글을 한번 돌아서 디스토링골 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는 버로 가늘면서 끝부분이 약간 다이어미터가 있는 놈을 써야 이제 프락시멀 컨택을 하방으로 딸 수가 있죠. 그 프락시멀 컨택은 가끔 이렇게 그 우리 옛날에 그 디치컷 하듯이 디치컷이라고 해서 그 인접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 이렇게 그 밑으로 이렇게 따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우식 제거할 때. 그 인레이나 클래스 2 인레이나 아말감 같은 거 프랩할 때 하는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하방으로 커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끄트머리가 너무 뾰족한 것보다는 조금 직경이 있는 게 그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무슨 뭐 엄청난 에비던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혹시 이거보다 더 큰 벌을 쓰더라도 그 버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가는 버로다가 좀 공간을 이렇게 하방으로 해서 그 마진이 어딘지 모르죠. 마진이 어딘지 모르지만 적절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정리가 쓱 되죠. 그래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다음에 버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놓는 물론 골드 크라운 프랩이라면은 뭐 그 다시 더 큰 버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르코니아 프랩이라서 조금 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벌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저도 크라운 프랩을 엄청 무슨 그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프로토콜을 얼마든지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878K014 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그 라인 앵글 넘어와서 이제 팔라탈 쪽도 조금 다듬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2배속이니까 감안하고 보시고요. 이게 인레이를 제거한 건데 인레이가 실이다고 해서 인레이를 제거하고 이제 엔도하고 이렇게 크라운 프랩을 하는 건데 인레이가 떨어질 때 보면 그냥 뭐 거의 후두둑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진 인레이의 예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글래스라면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레진 인레이가 예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레진 인레이 때문에 2차 후식이 깊게 생겨서 인도를 받으러 오신 엔도 크라운을 받으러 오신 원장님들이 몇 분 계신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그 하여튼 그 좀 되게 많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그 치과 의사가 그 자기 입안에 그 시술을 한 거잖아요. 뭐 직접 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인레이, 레진 인레이가 정말 그 어,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저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라인 앵글만 조금 라운딩 하고요. 라인 앵글을 뭐 팽이처럼 생긴 뭐가 있길래 그냥 이거 좀 요즘 쓰고 있고요. 요즘 그 잘하는 트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보고 하면 그좀 그 얼핏 보면 되게 느리게 얼핏 보면 되게 그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뭐 그 현미경 보고 하나 그 뭐 그냥 눈으로 하나 룩배 보고 하나 어차피 고민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현미경을 쓰게 되면 좀 어떤 그 망설임과 그 고민의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현미경을 좀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서 약간 디스토 링걸, 미지오 링걸 쪽이 약간 삭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를 추가로 프랩을 살짝 더 하고 그 다음에 라인 앵글을 라운딩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2배속이라서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인네이 디오 골드 인네이 프랩이 있어서 그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오 우식이 있어서 그 우식이 또 너무 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4번에 디스탈의 우식을 제거를 하죠. 우식이 깊으면 뭐 엔도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우식이 아주 깊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인레이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락시멀 박스를 먼저 좀 우식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렇게 도브테일을 넘어와서 그 센트럴 그룹인가요? 센트럴 그룹을 넘어와서 그 지금 프락시멀 박스 쪽에 우식이 어디까지 있나를 파악을 해야죠. 인레이 프랩을 열심히 해놓고 엔도를 들어가면 그 좀 허무할 테니까. 그래서 프락시멀 박스에 인레이 그 우식을 제거하고요. 근심 쪽에도 그 그루브 따라서 우식을 제거하면서 혹시 근심에도 프락시멀 캐리어스가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우식을 그냥 제거하기에 좀 버가 길이가 좀 모자라서 4번 라운드 버로 우식 제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있고요. 라인 앵글, 프락시멀 박스를 그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프랩하기 전에 이 캐리어스의 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라운드 버로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이 무식 치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아동 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런 동영상 그 만들어서 올리면 이제 여러 잘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올리는 거죠.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그 여기 근심 쪽에 그래도 뭐 피덴피셔는 어느 정도 삭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30버로다가 그 컨택을 그 근심에 협축으로 이제 그 컨택을 따기 전에 프락시멀 박스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330이 아니라 참 그 700번 버 같아요. 700번 버? 700번이나 그 170번 버가 이제 이런 디자인이고요. 테이퍼하면서 끝이 플랫하죠. 테이퍼하면서 끝이 플랫한 카바이드 버죠.
그래서 170번은 크로스컷이 없고 700번이 크로스컷이 있나 뭐 그럴 텐데 뭐 기능은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본 와동과 프록시멀 박스의 형태를 좀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버컬 쪽으로 이제 그 베벨을 주면서 컨택도 따야 되는데 이 컨택을 너무 또 과도하게 따면은 이 4번 버컬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히 그 컨택은 따면서도 적당히 잘 안 보이는 수준에서 이제 컨택을 그 열어줘야겠죠? 지금 약간 그 교환면의 베벨도 만들면서 협측에 이제 베벨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다시 팽이처럼 생긴 다이아몬드 포인트로다가 여기서는 근심이고 다시 팔라탈 쪽에 베벨을 주면서 좀 이렇게 와동의 형태를 그 와동의 형태를 혹시 뭐 이렇게 그 교환면 에나멜 쪽에 어떤 너무 심한 이레귤러티가 있거나 이러면 그걸 라운딩 해주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프락시멀 쪽까지 왔고요. 거기서 이제 징지발 월의 베벨도 좀 줘야겠죠? 그래서 징지발 월의 베벨은 그 이렇게 얇은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우식 제거도 겸사겸사 약간은 원래 징지발 월 쪽에 잔여 우식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베벨을 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프락시멀 컨택다는 그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인레이의 컨택도 따고 있죠. 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니까 좀 새삼스럽네요. 그 동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오,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인레이 프랩을 하면서 이걸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다시 감상하는 치과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심지어 기공 모델이 나왔을 때 그 기공 모델을 그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분들도 아주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 이 정도에서 얼추 되긴 됐는데 그 뭔가 그 좀 제대로 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그 지금의 와동이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다이아몬드 포인트로다가 이제 그 골드 인레이에 피니시 라인이 있을 만한 마진이 위치할 만한 곳을 그 슬쩍 그, 그 버로다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적으로 이 와동의 형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 다시 한번 슬쩍 그 베벨 주는 느낌으로 하이스피드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디지털 링걸 쪽에 예, 플레어링과 함께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징지발로를 다시 좀 다듬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버컬 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원래 그 인터널 라인 앵글은 예를 들어 잠깐만요. 여기서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펄펄 플로어와 엑시얼 월 사이에 요 라인 앵글은 들수록 이제 각을 주는 카바이드 버를 사용해서 이제 각을 주는 쪽으로 프랩을 하고, 그리고 그 여기서는 그냥 인레이라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엑시오 펄펄 라인 앵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엑시얼 월과 펄펄 월의 라인 앵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은 좀 라운딩을 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기본 와동에서 요, 요 내면 요 부분은 좀 각을 좀 살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은 라운딩을 해야 피팅을 맞추기가 더, 기공물에서 피팅을 맞추기가 더 유리하고, 들어간 부분은 각을 많이 줘야 이 기공물이 여기 어댑테이션 되기 유리하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튀어나온 건 라운딩하고 들어간 거는 각을 좀 잡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게 기공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러로 그, 덴틴칩 같은 걸 좀 날려주고요. 그리고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이 징지발 월 쪽에 하얀색으로 캐리어스가 약간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엑시얼 월 쪽에, 프락시멀 박스의 엑시얼 월 쪽에 캐리어스가 약간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정리하고 이제 인상을 뜨려고 해요. 인레이 프랩을 잘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이쪽에 이제 하얀색으로 약간의 우식 느낌이 있어서 좀 다듬어 주고요. 이쪽에 엑시얼 월, 프락시멀 박스의 엑시얼 월 쪽으로 살짝 우식이 약간 남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쪽을 700번 카바이드 버로 약간 더 삭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짝만 더 하고, 이게 인레이 프랩 같은 게 좀 그렇죠.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좀 과유불급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시야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너무 잘하려고 무리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미덕일 때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